1월 1일 8시 37분에 기대로 가득했던 새해 첫날. 누군가의 희망을 앗아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왜 전설의 고향에 왜 안개 나올 때처럼 구름처럼 올라왔을 때 진짜 너무 무섭더라고요. 어이구, 이게 뭐야? 조금씩 옥죄어 오는 공포의 순간. 어? CG 아니에요? 이게 실제 상황이라는 저 거. 뭐죠? 상실다. 여기 자팡리 LP 충전소 가스 엄청 세거든요. 가스요? 아니 믿겨지지가 않나요? 시계가 멈춰선 그때 악몽에 갇힌 사람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새하얀 눈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적막함이 내려앉은 평창의 한 시골 동네. 탄 냄새 확 나는데? 탄 냄새 나죠? 조금 나요. 화마가 핥히고 간 지 수십 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캐한 탄내가 낯선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언제나 나를 품었지만 이제는 두 번 다시 찾아오기 싫은 곳이 됐습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는 것도 사치로 느껴질 뿐이라는 부부. 저기 이제 그 공장이고 농기계 공장이고 예. 옆에가 이렇게 여기 주택이죠. 집이 엄청 예쁘게 돼 있었네요. 예. 동네에 하나뿐인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가게 옆엔 손수 집을 지어 살며 많은 애정을 쏟았던 부부. 농번기엔 발 디딜 틈 없던 이곳이 이젠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예. 30년 동안 열심히 살아서 이뤄낸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할 수 있는 터전이 없어졌다는 게 너무 한심하죠. 아이고. 지금 당장 뭐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앨범이라든가 뭐 하물며 우리 결혼 사진 또 애들 결혼 사진 옛 추억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 중요한 것들이. 부부가 모든 것을 잃은 날은 지난달 1일. 새해의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때였습니다. 강원도 평창의 한 LPG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곳은 부부의 집 바로 앞에 있는 LPG 충전소. 아니 무슨 특수 효과를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현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의 터전이 사라진 건 부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 빌라에 살던 주민들 또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때의 공포. 아이고. 타버린 세간살이들이 이곳이 부엌이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추억의 조각이라도 건져내고자 시커먼 잿더미 속으로 들어가는 한 남자. 꺼낼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시면 늘러 붙어버렸네. 막내가 기념을 이제 자기 친구들 이제 명찰을 이렇게 하나씩 다 뺏어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 다 탔네. 아휴. 구름이 이제 쫙 깔려가는 안개가 깔려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았죠, 가스가. 거의 뭐 1층까지 거의 덮인 상태였으니까. 지독한 가스 냄새가 집으로 돌아가던 박 씨의 코끝을 찔렀습니다. 집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된 그는 대피하라고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도통 연결이 되지 않았답니다. 아이들한테 이제 전화를 다시 했죠. 그랬더니까 그때까지도 집에 있는 거야. 빨리 나와라 했더니까 뭐 차 끌고 나온다 그래. 야, 차 시동 걸지 말고 그냥 바로 나와 뒤로 이래가지고. 그렇게 박 씨의 가족이 긴박하게 대피하고 나서 얼마 후 엄청난 폭발과 함께 10여 년간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보금자리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LP를 만약에 안 했으면 여기에서 아이들이고 집사람이고 뭐 다 들어갔죠. 현재 박 씨 가족을 비롯한 빌라 주민들은 임시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대피하느라 집에서 아무것도 챙겨 나오지 못한 사람들. 지자체를 비롯한 다양한 곳에서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며 구호품으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마루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실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거 우풍이 심해서 막아두셨다고 해요. 길게는 뭐 1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집이 해결이 나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폭발 사고. 이로 인해 충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300m 내에 있던 차량과 건물들이 망가졌습니다. 저런 폭발을 직접 경험했다면 얼마나 충격이 심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평온했던 주민들의 일상을 앗아간 대형 참사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LPG라고 쓰긴 차 그쪽으로 이제 가스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조작 실수죠. 조작 실수로 인해서 가스가 이제 저 차 안에 빠진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를 보면 벌크로리 차량이 LPG 충전소로 들어갑니다. 벌크로리가 탱크로리랑 비슷한 건가요? 네, 가스를 이제 충전하고 이동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잠시 후 차량이 들어간 자리에서 새하얀 가스가 새어나옵니다. 바로 그 자리네요. 그러네요. 순식간에 가스는 온 동네로 퍼졌고 가스 양이 엄청난데요. 생각보다 빨리 퍼지는 것 같아요.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곳곳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아이고야. 아이고, 저 전쟁터가 따로 없네. 경험 많은 베테랑 소방관도 쉽지 않은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가스가 누출된 현장은 사실은 뭐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지 일반적으로 저희도 보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3도 화상 입으신 분이 2분 있고 병상자들은 추가적으로 응급조치후 병원으로 이송 조치했습니다. 밤새도록 이뤄진 진화 작업. 수십 대의 소방 장비와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돼 겨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참혹함이 아물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남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차가 폭발돼서 그 차 옆면이 저 나무에가 걸린 거 보시나요? 얼마나 심각했나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예. 저게 차에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네, 폭발이 발생한 장소에 있던 차량의 앞범퍼라고 합니다.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겐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선생님 운영하셨던 세차장인 거예요? 네, 그렇죠. 노후 대책으로 저 뭐 좀 나이 먹어서 벌어먹고 이제 지내려고 이제 준비를 한 건데 저걸 그냥 하루 저녁에 잊어버렸으니까 이거 앞으로 큰일이구나 하고 이제. 중상자 2명, 경선자 3명, 피해 건물 26채에 피해 차량 19대까지 대규모 재난이었던 가스 폭발 사고. 그런데 가스 누출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평생을 이곳에서 산 정 씨입니다. 그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펑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휘 하는 소리가 나자마자 창문을 열어봤는데 가스가 그때부터 새기를 시작했습니다. 9시 3분경에 그게 폭발이 됐거든요. 그렇게 정 씨의 26분간의 생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가스 누출 상황을 알리려 LPG 충전소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답니다. 4번씩을 전화를 했지만 저쪽에서는 전화 안 받을 때는 저 완전히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진짜. 연락이 되지 않자 결국 정 씨가 직접 주민들에게 위급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아무런 대처도 못했어요. 저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단지 2가지. 피해분들 없어야 되고 사상자들 없어야 되고 119, 112 주위에
사람들 전화 다 하고 전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와. 언제 가스가 터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웃을 먼저 생각한 정 씨. 지금 사람들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정 씨의 연락을 받고 도망치는 사람들이라고. 아하. 그가 빠르게 사람들을 대피시킨 덕분에 피해자가 적었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분이 연락을 줘갖고 그나마 가족들이 안 다친 상태죠. 다행히. 그분 전화 아니었으면 전혀 모르셨을 걸까요? 그렇죠. 전혀 몰랐었죠. 옆집 분이 전화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가스가 샌다. 그래서 막 뛰었어요. 난 그래서 지금도 미처 1, 2분만 늦었었으면 그런 생각하면 잠을 잘 못 자요. 사고 이후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그런 거 볼 때도 우리 딸은 막 울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제 연관이 되는가 봐요, 그게. 심리적인 어쨌든 지금 상담도 좀 받았어요, 사실은. 아주 답답한 심정이죠, 지금. 사건이 있던 날 연휴를 맞아 방문한 관광객도 많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린이도 있네요. 제작진은 그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고 때 상황 기억나세요? 충격도 좀 있었고 뭐 펑 하고 터지면서요. 천장이 좀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스키를 타러 왔던 한 부녀. 조용한 동네가 마음에 들어 장평리에 있는 모텔 2층에 묵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즈넉함도 잠시 이내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순식간에. 폭발 이후에 어떤 시커먼데 이렇게 막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있지 않습니까? 재난영화 같은 상황이요. 더 무서웠죠. 1층은 아수라장 그 자체. 다행히 모텔을 빠져나온 부녀는 곧장 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차는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버린 상태. 증거를 남기고자 영상을 찍었지만 아수라장이 된 장면을 볼 때면 아찔하기만 합니다. 아이고. 이거 불 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피할 곳을 찾아야겠다. 지금 진짜 죽을 수 있겠구나. 피할 곳을 찾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럼요. 외지인이었던 부녀가 우왕좌왕하던 그때 그들에게 대피로를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많이 다치신 분께서 그쪽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와라. 그래서 저희도 가가지고 부분 상태를 보니까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말씀하시는 것도 안 됐던 것 같다. 거동은 가능했는데 일단 그 추운데 옷이 좀 많이 상해 있었어요. 속옷이 노출될 정도로. 성하지 않은 몸으로 최 씨 부녀의 대피를 도운 건 동네 토박이인 조문식 씨. 아니, 지금 그러면 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저렇게 안내를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 몸 챙기기 바빴을 텐데요. 도움을 준 문식 씨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던 그날 함께 있었던 동원 씨를 만났습니다. 친구하고 저녁을 먹었죠. 그 친구가 취업이 돼가지고 한 달 돼서 이제 나도 월급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분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걔가 돈 내려고 그러는 걸 아니 내가 내필했지 그거는. 네가 왜 내나 이러더라고. 그리고 뭐 그냥 헤어졌죠. 그런데 문식 씨와 헤어지고 얼마 후 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야 가스가 새는데 빨리 119에다 날고 신고를 하라 그러더라고. 그 차가 섰다 그러더라고. 저 차가 그분이 타신 차인가 본데요? 네, LPG 가스가 엔진으로 들어갈 산소를 차단하는 바람에 차들이 멈춰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커다란 폭발이 문식 씨와 그의 차를 덮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근데 팡 소리가 나더라고. 뭐 나도 뭐 주저앉았고 뒤에서도 뭐 악소리 나고 뭐 난리가 났어. 앰뷸런스 한 대가 나가는데 아차 싶더라고. 그다음서부터 통화를 누르면 통화가 안 돼. 스키를 타러 왔던 부녀에게 대피로를 알려주고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된 문식 씨. 50년 넘게 절친하게 지내온 친구의 사고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혹시 원래도 수전증 같은 게 있으세요? 제가요? 없어요. 없죠.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러셔가지고. 네, 인터뷰 내내 조 씨 이야기를 할 때면 친구분께서 손을 이렇게 떠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환갑이 넘은 중년의 눈에서 LPG 충전소를 향한 원망, 친구의 안녕을 바라는 소망, 혼자만 무사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 떨어집니다. 생각은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완전하게 돌아와가지고 옛날처럼 얘기처럼 할 수 있었으면 그게 바람이죠, 뭐 그냥. 대형 사고가 발생한 LPG 충전소.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국무총리 표창까지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국무총리 표창이요? 하지만 지금은 경찰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가스 충전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 또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런 안전 규정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충전할 때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고인목도 다 내 밖에 다 해야 돼요. 움직이지 않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업계 관계자들도 가스 충전 작업이 진행되는 현장엔 반드시 안전관리자와 가스 운반차 기사가 함께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게다가 단단하게 고정된 충전구들은 쉽게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인력으로는 뽑을 수는 없고요. 그게 이제 깨지면서 빠지거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일시적으로 강제로 압력을 확 낮추면 배관이 차단이 돼요. 좀 만약에 좀 미연에 좀 발견을 했다든가 조치가 좀 빨랐다 그러면 규모가 작았겠죠. 기본대로만 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겠네요. 예.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할 당시 문제가 된 가스 운반차 운전자는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전관리자조차 현장에 없었던 상황. 숙소가 저희 사무실하고 붙어 있어요. 그 숙소에서 있었던 거죠. 아니 법령에 따라 현장에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불법 아닙니까? 숙소와 사고 발생 지점 사이엔 시야를 가리는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소에서 가스가 새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폭발 사건 이후 운영이 중단된 충전소에서 가스통 옮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니 폭발 사고 있었는데 혹시 영업 중인 거 아닌가요 지금? 이래도 되는 게 맞나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여기는 충전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여기를 비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스통이 들어왔다가 또 다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봐서는 영업하는 행위뿐이 안 되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 큰 통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산을 돌아가야죠. 우리는 여기 정리 좀 하라고 해서 정리하자에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가스 누출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3년 4월 13일 날인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밤 11시 반인가? 가스가 심하게 새는 소리가 굉장히 세게 들렸거든요. 바람 새는 쇃하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쇃하는 소리. 제가 119에 신고했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충전소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 그때도 굉장히 소리가 심했어요. 여기서 경보음 같은 게 굉장히 심했는데 저희는 이제 무서우니까 측에다가 전화를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랬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같은 사고가 반복되자 주민들은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폭탄을 안고 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50톤짜리, 30톤짜리, 20톤짜리 합해서 110톤이거든요. 50톤이 터지면은 장평 시내가 큰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 그러면 사상자도 많이 나왔겠죠, 사실은. 게다가 충전소에서 가까운 곳에 주유소까지 있던 상황.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주민들과 소방관들의 발빠른 대처가 없었더라면 마을 전체가 날아갔을 거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주위에 있는 탱크로리까지 모두 그 폭발이 됐다고 하면 그 600m 근처에 있는 그 주유소까지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유증기가 그 불에 타는 건데요. 유증기에 충분히 불이 붙어서 주유소까지 폭발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 동네가 지금 대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거부터 줄곧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충전소. 그들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씨 승진이라고요? 여기서는 저게 취재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 현장 그 사무실로. 현장 사무실에서는 여기 본사로 가라는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쨌든 뭐 여기서는 저기 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사고 책임자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다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피디님한테 저희가
본사에서도 지금 하실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했다부터 하시면 오히려 지금 회복하고 계신 분들한테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스 폭발 사고가 있은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충전소 측은 아직 구체적인 보상 계획을 내놓지 않은 상황. 주민들은 하루빨리 진전성 있는 사과와 보상을 받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고 싶습니다. 오로지 빨리 수습을 해야 되겠다는 거. 그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조속히 빨리 처리가 돼서 일상생활 돌아가서 웃으면서 소주 한잔 먹고 운동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